네, 저쪽에 마이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Hi. The project is very interesting, so I was just wondering, do you have any plans or anything on the roadmap to expand internationally? 네, 외국분이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통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 준비하고 계시죠? First of all,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그럼 바로 통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디엄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 초대받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 기쁩니다. 먼저 미디움 해외 일정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대략 일본,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고요. 일단 확정되어 있는 건 2월 20일경에 미국 컨퍼런스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3월달까지 유럽 총 4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컨퍼런스가 내년 3월까지 예정 및 확정되어 있습니다. 네,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미디움의 일정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 앞쪽에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보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Oh, yes, hello. Very nice presentation. Thank you so much. Just want to know, do you have any plan for ICO? 네, 짧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네. 바로 답변 주시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ICO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는 아직 ICO에 대한 계획은 아직 추후의 컨퍼런스 일정에 따라서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일단 기술 시연을 통해서 상용화 또 보급화할 수 있다는 검증 이후에 어떤 정확한 ICO 일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 홈페이지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이쪽에 앞쪽 테이블에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다 여기서 제작하신 이 칩을 모두 5대에 다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3만 TPS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칩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블록체인은 이제 크게 노드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노드에 접속하는, 얹혀져 있는 뎁과 그 뎁을 이용하는 접속자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블록체인은 그 속도를 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노드들의 속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오스 이런 경우에는 노드를 탈중앙화라고 해서 노드 참여를 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트코인 7TPS, 이더리움 28TPS 이거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드 참여자를 텐지 백본과 저희 에이직을 탑재한 서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규정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 탈중앙화가 맞느냐 한다면 어차피 다른 모든 블록체인도 노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부품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것뿐이죠.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손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뒤편에, 저쪽 뒤편에서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보셨나요? 네.
네, 보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통은 어느 정도나 기간이 걸렸고 어떤 인력들이 이 기술 개발, 방금 엔지니어 분들도 나오셨는데 어떤 분들께서 이런 기술 개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인력이냐고 여쭤보니까 굉장히 일단 최고의 기술진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최고의 연구진들이라고 자긍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기간은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그간의 소프트웨어적인 어떠한 디벨롭을 추구하다가 속도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 속도의 한계를 더 자세히 또 구조적인 부분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구조의 CPU의 병목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아닌 보조적 하드웨어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네, 최고의 인력으로 한 3년 정도 연구하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CTO님께서 굉장히 심심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기술 관련해서 또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그 외에도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네,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에이직으로 이 기술을 구현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그 에이직으로 구현한다 하더라도 지금 메가 TPS 정도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 이제 기존 그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응용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틀넥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짝 비밀인가요? 좀 공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니다. 예, 잠시 전에 이더리움이 약 28TPS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이 내년인가 후년까지 목표가 2000TPS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술 기반으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블록체인적인 요소들을 고속화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 부분이 이 스마트 컨트랙을 콜을 받아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0여 개의 인스트럭션 세트를 갖게 되는데 이거를 다 까서 구동을 해서 확인하고 검증을 날리는 과정이 지금의 그 스마트 컨트랙이 이더리움이 이와 같은 구조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1000TPS 이상이 죽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0TPS를 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킨텍스 7 칩에서는 구현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그리고 그 이상에서 우리가 제작을 하려고 하는 에이직에는 베리파이나 사이닝이나 아니면은 컨센서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을 싱글 코어가 아닌 각각 두 자릿수 이상의 코어를 내장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블록을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CPU에서 약 300클락 정도의 소요를 일으키는데 에이직은 단 1클락 또는 시간이 든다 하더라도 약 2클락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상 최소 150 또는 300배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10만 TPS 이상을 구현하게 된다면 네트워크와 시스템 내부의 버스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을 내장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에 랜이든 센이든 아니면 시스템 내부에서 사타나 이런 부분에서 이 로드를 전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특허 부분에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에이직에 유다2 멀티플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 약 50GB로
50기가 bps로 라이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만 TPS가 갈 때까지 병목을 해결한 겁니다. 그러나 100만 이상에서는 저희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질문 서두에 우리 현 대표님께서 너무나 센 죽어도 뭐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른 기타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폄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과 비교한 저희 미디엄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성과 발표니까 혹시 그 대답 중에 죽어도 뭐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밀이 아닌 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마지막 한 분 정도, 네, 두 분이 손에 드셨는데요. 먼저 드셔서 네,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험 환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통신하는 그 프로토콜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TCP로 구현을 하셨다면 뭐 네트워크 그 데이터 링크 레이어 단에서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 같은 게 있겠지만 이제 지금 실험 환경은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환경이고 우리가 이 미디엄 블록체인을 서비스 단에 올린다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네트워크가 아이디어하지 못한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CPU가 오더러 기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애가 갑자기 딱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걸로 서비스 단에 고민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박 이사님이 대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이해한 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단으로 어떻게 구성했느냐, 요 질문이 먼저 기억나는데, 지금 이 정도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TCP/IP 레이어에서 뭔가 더 튜닝을 하거나 뭐 이런 작업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TCP 커넥션을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보내고 그리고 오더러, 피어, 클라이언트 다 연결해서 그 연결된 상태에서 트랜잭션을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내부 네트워크는 그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서비스 단에서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리커버리가 금방 될 수 있고 그렇게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 3만 TPS가 바로 올라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리고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그 오더러 단에서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오더러는 아직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할 것들이 있는데 블록을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한 블록들을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론상은 몇 개 오더러 클러스터 중에 한 개 정도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큰 문제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면 전체 네트워크에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애가 생긴다면 다른 형태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설계할 계획입니다.